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두종님이 물어보셨는데 만우절 폭등으로 보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때 이제 뉴스에서 타이틀 자체가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폭등했는데 만우절 뭐 해프닝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갖다 붙이기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나왔던 상승은 제가 이제 계속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먼저 그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4,200달러 라인이었던 그와 같은 저항선을 돌파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도 이제 따라갈 때가 됐던 겁니다. 따라 올라갈 때가 됐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만우절은 그냥 그 날짜가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문구로 저는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 예, 오영남님이 물어보셨는데 예. 앞으로는 게임 내 아이템들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좋아하는 모스랜드에서 이미 모스코인으로 게임 내 랜드마크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뉴스를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걸어주셨는데 뭐 모스랜드 가상부동산 경매 모스랜드 더 옥션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이제 어떤 세계 유명 건물들을 뭐 옥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지금 모스랜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를 만약에 거래소 코인이 나왔고요. 그 거래소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얘가 실질적인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거래량, 자전 거래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투자자들만 그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만 와서 조금씩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투자한 것과 관계없이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모스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난번에 그 크립토키티였나요? 그런 게임들도 뭐 게임 같은 그런 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 뭐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 게임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중들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포켓몬고 뭐 이런 게임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덱이 나오고 그런 덱으로 성장을 해야지 저는 이런 코인들이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스랜드 오영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스랜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어떤 그런 그들만의 그게 아니라 모스랜드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도 그냥 일반 대중들도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야 이걸로 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세계 유명 어떤 건물들 예를 들어 뭐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 아니면 일정 부분의 지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실질적인 대중들까지 참여하는 그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암호화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단계가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쟁도 치열할 것이고요. 저는 시행착오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모스랜드 아마 우리나라 코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 just wish 님이 써주셨어요. BK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에 하드포크 때 원화 가격 120만원 선부터 분할 매도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유효하신가요? 슈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트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BK가 SV랑 합친 가격으로 100만원 선까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게 나은지 묻고 싶습니다. 포지션 체크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샀고 어떻게 보면 물타기죠, 일종의. 뭐 물타기를 많이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도 수익이다 라고 하면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제가 보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이제 그 하드포크 되기 전에 하드포크 이슈로 11월 6일까지 상승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해서 현재까지 빠졌고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상승은 이게 역회된 숄더,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하면 이때 빠졌던 왼쪽 팔의 높이만큼 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지금 만약에 높이가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팔을 이 정도라고 봤을 때요. 네. 잠깐만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0.0825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0.0825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 SV랑 분리가 됐습니다. BSV로 분리가 됐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0.062예요. 그리고 BSV는 0.018입니다. 둘을 합치면 0.018과 0.062를 합치니까 0.08이에요. 0.08. 그러면 지금 위치는 하드포크 되기 전에 봤을 때 이 위치입니다. 0.08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으로 내가 비트코인 캐시를 이 0.08보다 밑에서 바꿨다 라고 하면 지금 수익권인 거고요. 0.08에 바꿨으면 본전인 거고요. 0.08보다 위에서 만약에 교체하신 분들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매도 관점을 언제 보냐,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적어도 0.02 정도 0.02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원 정도라고 치면 600만원에 0.02니까 600만원에 0.2죠. 0.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0.2니까 120만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100에서 120만원부터 이제 분할 매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쌀 때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했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화로 비트코인 캐시를 샀든지 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매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제가 교체를 했어요. 이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제가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봤을 때 지금 거의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비한 수익인 거죠. 왜냐면 제가 교체했던 타이밍이 이때였으니까요. 이때였고, 추가로 또 하락했을 때 이때 또 했었는데, 이때하고 이제 추가로 안 했으면 저는 이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얼마 수익이 안 난 겁니다. 0.07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0.08이니까 0.01 정도,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0.01 정도 수익을 본 상태인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0.2까지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두 개를 합쳐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 됐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10,000까지 갔다, 1,000만원 갔다 라고 하면 1,000만원에 5분의 1이면 200만원이죠. 200만원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한 500만원에서 500만원에 5분의 1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 됐을 때 저는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건 제 계획인 거고, 제 계획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을 필요는 없고, 아이저스트 위시님도 제가 이제 어느 선에서 매수를 추가로 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짱정 크리처님이 써주셨어요. 짱정 크리처님이 작년에 너무 많이 당해서 오늘 금액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장을 유지하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일단 상승장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1-1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좀 빠른 상승 흐름을 보일 테고요. 1-2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만약에 $5,800 터치하고 빠진다라고 해서 다시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저는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3개월 정도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맥시멈. 그럼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에이다 차트도 시간 되시면 한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에이다 차트는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차트 지켓이 물어보신 분하고 지금 에이다 이제 짱정리처님 에이다 같이 해서 차트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최근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경우 변동금리에서 30년 고정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 월 지불해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졌고 무엇보다 고정금리다 보니 양적 완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전량 매도하여 업빗에서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XRP, 이오스 등 분할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도 한국금거래소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금의 상승폭보다는 암호화폐 상승폭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금은 이제 물론 만약에 제가 이런 거죠. 암호화폐가 100% 상승률이 무조건 높다라고 하면 저도 뭐 은화라든가 이런 거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걸 저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잘못 보고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금이라든가 이제 은을 사놓는 거라고 보면, 굳이 이제, 왜냐면 실물 같은 경우는 사고 팔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해서 저는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정 부분의 실물 금은 저는 이제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탄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오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따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도 전 따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뭐 근데 금리 인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이렇게 고정금리로 갈아타셔도 되고 조금 더 뒤에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어떻게 보면 제 집값의 40%가 대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은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따라서 내릴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타이밍은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어떤 경제 이슈가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급격히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나라는 별도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빨리 그때는 고정금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관찰하시다가 계획을 세우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따라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낮췄을 때 그때 고정금리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이탈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 금리 인하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기조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운님이 써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소우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끔 언급되는 두바이 소식입니다. 두바이가 속한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예. UAE는 에미레이트 블록체인 스트래티지 2021이라고 해서 국가전략 차원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주 산업이다 보니 국제 학회도 자주 열리는데요. 이제 막 끝난 퓨처 블록체인 서밋
또 스마트 두바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IT 관련 학회가 열리면 주제는 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테마입니다. 심지어 경영 관련 학회에서 파이낸스 관련 논문은 거의가 암호화폐 관련 건입니다. 현지 금융기관 투자 담당자들이 나와서 리플 가격 예측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교수들이 암호화폐 법정화폐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립대학 학부 과정에서 블록체인 과정이 집중 전공으로 생긴다고 하네요. 한때 옵션에서도 암호화폐에서도 세계를 주도했었다가 의미 없는 가두리 규제로 우리나라는 신산업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과 카카오가 하는 것을 보면 그래 우리나라는 항상 기업이 길을 열어갔었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H채널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는 듯하여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두바이 관련돼서 두바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관심이 많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기사도 잘 접하지 못하는데 실제 지금 두바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빠른 속도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산업이라든가 교육 분야로 많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리플 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교수들이 암호화폐의 법정 화폐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진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식으로 뭐 암호화폐 관련된 학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블록체인 관련된 뭐 과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또 개발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관련 어떤 개발 하실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아님이 써주셨는데 비트를 조금이라도 매집을 해야겠네요 써주셨고, 오늘 영상 중에 나오는 광고는 영어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25분 이상 길게 이어져서 끝까지 듣기가 지루했어요 얘기해 주셨고, 이런 광고는 끝까지 보시는 분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일단 광고를 끝까지 보셨나봐요. 그 25분짜리를.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제 영상에 광고 나오는 거 물론 짧은 건 저도 모니터링 하느냐고 제가 보기도 하는데 볼 때 짧은 거는 보지만 긴 거는 다 스킵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뭐 5분 이상 넘어가고 20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여러분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건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광고를 그럼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광고는 그래도 꿋꿋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셨는데 잠깐만요. 예,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셨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수 대기자들도 많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까요? 저는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중간중간 버티기 힘든 큰 조정이 있을 거지만 ETF 승인과 5월 말 브렉시트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첫 번째 1-1 시나리오가 좀 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일단 제가 그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뭐 거의 이제 중간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거의 이제 무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또 극복하고 3월 말이 가기 전에 20주 이평선 위에 올라타면서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1-1과 1-2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1-1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물론 이제 기간에서는 아까 이제 오전에 금은동님하고 이제 디와리님이 얘기 주셨던 것처럼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5월달에 ETF 승인이 안 나고 뭐 6월로 미뤄진다던가요, 아니면 좀 더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적인 면에서는 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첫 번째 1-1번 시나리오가 좀 더 확률상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동원님이 써주셨어요. 비트가 100배 간다면 바비리 말대로요 33만 달러 메이저 알트는 얼마나 갈런지요? 예, 이렇게 물어보셨고, 메이저 알트는 BTC 마켓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TC 마켓 적어도 이제 그 메이저 알트라고 하는 그 알트코인들이 원래 하던 일대로 그대로 일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지난 전고점, 물론 더 성장하는 그런 코인들은 지난 전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네트워크 생태계가 줄어드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전고점 넘지 못하거나 잘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알트코인들 전고점의 BTC 마켓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그 알트코인의 BTC 마켓 그 전고점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33만 달러를 계산을 해보시면 알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실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인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알트코인인지 개발이 잘 안 되는 알트코인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김찬님이 써주셨어요. 김찬님 잠시만요.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물이 거의 다 떨어져서. 김찬님, 김찬님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동영상 내용 중에 엔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엔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으로 예시를 들어준 내용을 보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하여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 직원에게 문의를 하니 엔화를 가지고 있어도 달러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엔화를 원화 그리고 달러를 다시 원화 이렇게만 교환이 된다.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교환을 해야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엔화를 뭐 달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교체를 하고 또 교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지금 뭐죠? 잠깐만요. 예, 1달러가 엔화 대비 달러 수준 1달러가 110엔 110엔 에서 이제 1달러가 60엔까지 변동이 있다 하고 1달러가 1,500원까지 됐을 때 엔화를 달러로 교체 후 달러를 원화로 교체해야 동영상에서 말씀한 대로 3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엔화를 달러로 교체한 후에 달러를 원화로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엔화를 원화로 바로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원화를 만약에 어떤 1,000원을 가지고요. 1,000원을 지금 1,000원을 예를 들어서 엔화로 바꾼 다음에 그 엔화가 다시 달러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또 원화 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엔화를 원화로 바꾸시고 나중에 다시 원화를 엔화로 바꾸셨을 때 똑같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엔화를 또 달러로 교체한 후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은행권에서 엔화를 달러로 교체 작업이 안 되니 직접 엔화 현물을 가지고 일본 가서 달러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일단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를 그냥 엔화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원화를 엔화로 바꾸셨다가 나중에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정은 엔화도 달러 대비해서 올라가고요. 달러도 원화 대비해서 올라갔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쪽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엔화가 이제 가장 안전자산이고 엔화가 달러 대비, 원화 대비해서 둘 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달러로 교체한다면 그걸 엔화로 바꾸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엔화로 바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금은을 안전자산으로 구매하려면 현물로 구매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엔화도 역시 은행권보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은행에 엔화 자산이 많이 예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혹시 출금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직접 갖고 있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차 한잔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같이 우리 또 전고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진짜 모임을 정모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 뭐 궁금하신 것도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그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